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약대 정시 경쟁률에 대한 분석과 2023학년도 약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는 특히 약대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약대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해였죠. 특히 이제 수시 전형에서도 약대는 경쟁률이 매우 높았고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정시에서도 약대의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3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2022학년도 수시 또는 2022학년도 정시에서 약대의 경쟁률, 약대 입시 결과 등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매우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입시는 2차년도 다시 말하면 입시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진 첫 해년도가 아니라 그 두 번째 연도에 또 다른 변화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2022학년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분석들이 2023학년도 약대 지원의 합격을 이끄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약대에 달라지는 점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사실 많은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집 인원에서 보시게 되어지면 2022학년도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1104명, 정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845명이었고 2023학년도에는 수시에서 1122명, 정시에서 833명으로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소폭 더 증가하게 되어지고요. 특히 주목할 점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한 인원이 548명에서 583명으로 증가되어지는데 그 인원 중에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약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지역인재 전형은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67명에서 53명으로 감소해요. 결과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을 별도로 두 개의 전형에서 선발하는 경우보다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거나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거나 다시 말하면 학생부 교과나 종합 둘 중에 하나의 전형에서 지역인재를 전형 선발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전형에서 선발하는 경우는 전형 간의 차이점이 크지 않아요. 대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과 양분이 되어져 있는 경우는 전형의 특징이 대부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논술 전형에서의 선발 인원은 64명에서 67명으로 다소 인원이 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논술 전형의 의미는 사실 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또는 정시 전형으로 약대를 지원하시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죠. 2023학년도부터는 아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의대나 약대의 선발 비율이 40%, 특히 이제 강원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징을 고려해서 20%이긴 하지만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의 약대 선발 비율이 40%로 늘어난다는 점, 이런 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 정시의 최초 선발 인원은 지역인재를 제외한 707명이었는데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이 되어진 인원이 37명으로 최종 인원은 744명을 선발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수시 2월 인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가 수시에서 최초 선발한 인원 중에 상당한 인원을 정시로 이월에 시키죠. 이월시키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이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시에서 한 번 장사하고 정시에서 한 번 더 장사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내에서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정시 선발 인원이 확대가 되어짐에 따라서 수시의 선발 인원은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하고 정시의 선발 인원은 정시에서 선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달라지는 현상들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이 의예과도 마찬가지로 약대에서도 이월 인원이 대폭 줄었다. 그래서 의대의 수시 이월 인원은 33명, 정시에서 그리고 약대의 선발 인원은 37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3학년도에 약대 정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이 되어진 인원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갖지 않으시는 게 좋고, 또 다른 한 면에서 생각해보면 수시에 지원한 경우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의 선발 인원을 다 뽑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수시에서 20명 뽑겠다고 했지만 정작 대학에서 수시에서 정시로 10명을 이월시키면 결국 10명밖에 뽑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일종의 약간 속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입시의 변화는 수시에서 선발할 인원은 수시에서 다 뽑는다 라는 주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시의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약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의 변동사항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희대 같은 경우 고교 연계 전형이 폐지가 되어지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5명을 약대 선발합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했는데 2023학년도부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합니다. 세 번째는 숙명여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5명을 약대 선발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지역인재 전형의 약대 선발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해요. 그 정도 특징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시키는 대학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서울대 같은 경우도 세계 영역 등급 합 세계 2등급 이내에서 세계 7등급으로 변화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도 영어 2등급 플러스 수학과학 2개 합 3등급에서 세개 과목 5등급으로 변화되어졌고, 인제대학교도 4개 영역 등급 합 7등급에서 4개 영역 등급 합 9등급으로, 그 다음에 우석대도 수학 포함 3개 영역 등급 합 6에서 3개 영역 등급 합 7로, 조선대학교도 학생부 교과 지역, 조선대학교는 지역인재 교과 전형에서 3개 영역 등급 합 6에서 3개 영역 등급 합 7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면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수능 최저가 충족 가능성이 높아지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이 되어지는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럼 그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면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어진다는 것은 첫 번째는 지원한 학생들의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면 결국은 수능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능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대신 뭐가 높아지겠습니까? 당연히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학생부 비교과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결국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비교과의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게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면접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학생부 교과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가끔 내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럼 뭐 생각해?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하면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비교과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부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려요. 학생부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왜 중요하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첫 번째는 교과 성적은 전국 모든 고등학교를 교과 성적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표준 학력 지표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가 수능처럼 동일한 시험지로 동일한 날짜에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본 게 아니라 학교마다 시험의 유형과 내용이 다르고 또 학교 내에서의 평가이다 보니까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1.12를 맞았다고 해서 다른 고등학교의 학생 1.16보다 무조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표준학력 지표인 것은 맞지만 절대적이진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1.12, 1.14의 학생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학생들의 뭘 보게 돼?
결과적으로 비교과의 영향력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 그런 동일한 점수대의 학생들이 면접으로 갔었을 때는 결국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 점이기 때문에 비교과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우수한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약대를 쓴다면 이 학생들이 경북대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경북대를 쓰면서 수도권 쪽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거고, 그러면 수도권은 교과 전형, 지역인재 전형이 아닌 대부분이 교과 전형이거나 학생부 종합 전형일 거고, 상위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부 교과를 중심으로 쓰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경희대처럼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 자,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수시에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결국은 수능 최저일 거예요. 그럼 수능 최저가 없는 데 원서를 쓰게 될 거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비교과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이신 분들은 내신 성적, 수능 대비 뿐만 아니라 학생부 비교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시의 합격 예측 점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올해 특히 이제 정시에서 약대를 처음에 선발하게 되고 약대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자가 몰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상했고, 실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꼭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약대를 가는 방법은 정시로 가는 것보다 수시로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수시 안 되면 정시로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시로 대학을 가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정시로 가려고 한다면 정말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셔야 되고 또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시는 아시는 것처럼 가나 다 세 번의 원서를 쓰시게 되는 거죠. 수시는 몇 번 씁니까? 6번을 원서를 써요. 그러면 결국은 수시는 6번, 정시는 3번이니까 어디가 더 유리해? 수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수시 전형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나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기 때문에 수시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정시는 결과 중심의 입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6월 시험을 만점을 맞고 9월에 만점을 맞아도 필요 없어. 수능 2등급 맞으면 끝이야. 하지만 우리가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에 이런 수시 전형은 과정 중심의 입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잘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잘하면 고3 때 조금 못하더라도 그 성적으로 약대를 갈 수 있어요.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못했다 하더라도 고2, 고3 때 성적을 끌어올리면 약대를 갈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약대는 일반 대학보다 쉬워요. 왜 쉽냐면 일반 대학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다시 말하면 경희대학교, 이화여대, 중앙여대 같은 일반 학과를 원서를 쓴다고 해봅시다. 화학과나 생물공학과 또는 생명, 이런 쪽에 원서를 썼을 때 내신 성적보다 약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내신이 일반 대학보다 내신이 낮아요. 일반 대학,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대부분 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쓴다 그러면 1.1, 1.2, 1.3, 1.4 이내 정도의 성적이 되어져야만 서울의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쓸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약대는 수능 최저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높을 수도 있고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구간은 1.789나 2점대까지도 내신 성적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과 비교과와 수능 최저를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약대의 합격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라도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정시 합격 예측 점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정시 컨설팅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약대가 왜 중요하냐, 올해 특히 2022학년도 약대가 매우 중요했었던 이유는 약대의 점수 구간이 대략적으로 표준 점수로 보면은 한 402점, 403점, 여기서의 표준 점수는 국어, 수학, 과탐 2개 과목,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를 합으로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한 403점부터 시작해서 408점대의 구간이 약대가 많이 포진되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이 뭐와 겹치냐면 고려대, 연세대, 그 다음에 서울대, 그 다음에 어디에 해당되냐면 수의대나 한의대의 하위권 학과와 대학과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연세대나 고려대의 중위권 이하의 학과는 대부분 대학은 마음에 들죠. 자연계는 연세대 고려대 중위권 이하의 대학은 연세대 고려대니까 마음에 들지만 대부분의 학과들이 선호도가 높지 않은 학과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뭔가 대학을 결정을 지으면서 다른 선택들을 하고 싶었는데, 종전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연세대 고려대 중위권 이하의 대학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수의학과나 수의학과나 한의대 같은 데 하위대학에 우리가 원서를 써서 합격을 노려보지만 실제 그것도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고대 하위권, 중하위권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사실상 밑으로 내려가면 한양대 성균관대이거나 위로 올라가면 수의대나 한의대인데, 그것도 저것도 넉넉하지는 않다 라고 보이셨는데, 올해 그 가장 중요한 지점에, 다시 말하면 연세대와 고려대의 중하위권의 학과를 쓰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에 약대가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올해 이제 연세대 고려대의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경쟁률이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이동 가능성은 매우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취업의 가능성이 매우 높게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점수대가 올해 이제 수능시험을 보신 분들 많이 보면 자연계에서 표준 점수가 300점에서 400점 구간에 있는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 학생들이 대부분 다 상향 의지로 대부분 몰리다 보니까 약대 쪽에 상향이 많이 몰려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약대 구간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300점대를 넘어서서 400점대에 진입했지만 사실상 선택의 범위가 매우 좁은 상태에서 약대는 어떻게 보면 그 400점, 399, 400, 401, 402, 403, 404점대를 가지고 있는 고득점자들, 하지만 선택 범위가 별로 없었던 학생들에게 있어서 약대는 정말 되게 좋은 기회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경쟁률이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약대 구간은 바로 이거거든요. 404점에서 414점대가 약대 구간이라고 한다면, 약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첫 번째는 연세대, 고려대 중에서 중하위권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약대는 몰리게 되고, 두 번째는 서울대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상위 공과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들은 약대 선호도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의학과나 수의대를 원서를 쓰는데, 한의대나 수의대는 아시는 것처럼 대학에 따라서 구분이 확연하거든요. 한의대의 상위 구간과 하위 구간, 그 다음에 수의대의 상위 구간과 하위 구간이 있고, 수의대나 한의대의 상위 구간이 아닌 하위 구간에서는 약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또 약대 상위 구간의 점수대의 학생들은 치의학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자, 정시에서의 약대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그 인원이 한의대나 수의대나 치의학과를 합친 만큼의 인원을 올해 선발했기 때문에 결국 영향력이 매우 컸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한의대의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 400점대에서 한 404점대까지 연세대나 고려대의 중하위권에 속하는 그 점수대의 학생들이 실제로 고득점은 맞는데, 그 고득점으로 한의학과나 수의학과나 또는 치의학과나 의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득점의 학생들이 뭔가 선택을 하고 싶어하고, 그 선택지 중에 유일한 선택지가 바로 뭐가 되어진다? 약대였기 때문에 대부분 400점대 초반의 학생들이 약대를 몰렸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391점에서 398점대의 학생들, 물론 고득점은 맞는데 대부분 이 성적을 맞은 학생들은 평상시에 본인이 기대했었던 것보다 성적을 못 맞은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은 뭔가 상향 지원의 의지가 매우 강하죠. 왜냐하면 어딘가 붙이면서 재수를 염두에 두거나 어딘가 붙이면서 뭔가 상향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많고, 그런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 바로 약대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약대는 꼭 정시만 이런 게 아니라 수시도 마찬가지죠. 수시도 마찬가지로 약대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의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내신 성적을 갖추지 못했지만 약대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시하고는 좀 다르죠. 정시는 약대를 쓰시는 분들이 의대나 치대를 못 가는 부분이 약대를 쓰는 거죠. 성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정시는 의대와 약대가 성적만으로 구분되어지거나, 다시 말하면 의대 성적은 높고 약대 성적은 낮은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대와 약대의 차이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약대는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리그다. 다시 말해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그러한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대학들과 전형들이 많고, 반대로 의대 같은 경우들은 일반고보다는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 또는 활동의 역량들이 우수한 학생들, 또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의 경쟁력이 높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지원 성향이나 선발의 어떤 학생들의 유형이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꼭 수시는 내신 성적이 안 되면 약대, 이렇게 구분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시는 어차피 수능 성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성적이 좋으면 의대 치대 갈 거고, 그거보다 성적이 낮으면 약대를 쓰게 되어질 텐데, 이 약대 구간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고득점 구간인데 약간 틈이 벌어지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연세대 고려대학교 하위학과에서 상위 구간으로 넘어가야 되는 구간, 또는 391점에서 398점의 고득점의 학생들이 뭔가 상향 목적을 갖는 구간이 바로 약대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더군다나 약대가 첫 해년도다 보니까 전년도에 입시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몇 점 맞으면 약대를 가야 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또 실제 전년도 데이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올해 입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물러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대에 비해서 약대 지원은 상향 지원이 매우 빈번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대학의 학과의 경쟁률이 많이 몰렸다. 물론 당연히 경쟁률이 많이 몰리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많은 경쟁률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상향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향을 한 허수들의 지원들이 매우 많이 몰려있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면 내가 적정 지원했다면 예상보다 쉽게 합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022학년도 약대 정시 경쟁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대는 지금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5점대, 4점대, 6점대 정도의 경쟁률이고, 카톨릭대, 가천대, 동국대, 단대천안, 덕성여대로 오면서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 이거는 뭐 의대와 마찬가지죠. 상위 구간일수록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점수대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낮고, 그 다음에 하위 구간으로 내려올수록 경쟁률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위 구간에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경희대가 있고요. 이 중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데는 중앙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많고,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는 영어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커요. 특히 올해는 2022학년도 영어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비율이 한 5% 정도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영어가 매우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약대 가는 학생들 어디에서 가장 많이 차이 나냐? 첫 번째, 영어 1등급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에 따라서 지원 대학이 구분이 되고, 두 번째는 과탐에서 과연 몇 점 정도의 점수 차이를 벌였느냐, 130점 표점을 넘겼느냐 또는 135점을 넘겼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결정이 돼요. 영어는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는 어떤 의미를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대학을 결정하는 요소는 국어, 수학, 과탐 2개, 이 2개, 다시 말하면 3개 영역의 과목은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 대학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다시 말하면 국어, 수학, 과탐 3개 영역 합쳤더니 내 표점이 408점이다. 그럼 그 408점 구간의 대학을 결정하겠죠. 그 구간 내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유리한 학교를 고르겠죠. 그 대학을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어는 바로 뭐냐면 그 대학 내의 환상 점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결국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요소다. 다시 말하면 1000점 중에서 영어가 결정하는 4.5점이라는 점수가 매우 중요한 점수다. 결국은 지원 대학 내에서의 학과 결정이나 지원 대학 내에서의 합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영어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영어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어요. 이런 점들이 영어로 쉽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에 이제 경쟁률이 몰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95대 1로 경쟁률이 높은데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었었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거든요. 결국 수학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단대 천안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영어 반영 비율이 15%이고요. 덕성여대도 경쟁률이 매우 많이 몰렸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좀 하위 구간이기도 하고 여대다 보니까 좀 더 쉽게 대학을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 또는 덕성여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서울권에서 약간 하위권의 대학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을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능성과 희망성을 생각하지만 덕성여대는 좀 낮은 대학이지만 덕성여대 약대는 높은 대학이라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덕성여대라는 특징이 가지고 있는 접근성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몰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몰리게 되어지면 상위 대학보다 점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경쟁률이 몰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경쟁률이 높다, 경쟁률이 몰렸다라고 하면 진짜 실력이 좋은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고득점자들이 몰린 게 아니거든요.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여기를 기회 구간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기회 구간으로 봤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성적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붙기 위해서 기회 구간을 찾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안에는 다량의 허수들, 점수 경쟁력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 안에 속해져 있다고 이해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실 수는 없어요. 자, 가군에서 하위 구간으로 가시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북대, 충북대, 조선대 등등등 하면 대부분의 경쟁률이 충북대 같은 경우는 13대 1, 그 다음에 경북대는 11대 1, 그 다음에 목포대는 18.27대 1로 경쟁률이기 때문에 약대가 의대보다 경쟁률이 당연히 높아요. 왜 높아? 약대의 선호도가 높아서 그게 아니고 약대의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발생이 되어진 이유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점에서 403점 사이의 그 점수대, 예를 들어서 그 점수대가 전년도는 연고대의 중하위권의 학과, 그리고 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없었는데 올해 바로 약대가 그 라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대부분 다 약대로 몰렸을 가능성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391점에서 398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연세대나 고려대의 원서를 쓰기가 어려운 학생들. 하지만 이 학생들이 평소 자신의 점수보다 수능을 못 본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뭐냐면 상향 의지가 매우 강해요. 상향 의지가. 그 상향 의지의 지향점이 바로 뭐냐면 약대가 됐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보다 성적이 더 낮은 학생들이 내년에 재수를 고려하고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약대가 제일 좋은 구간이었죠. 왜? 전년도에 입시 데이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 대학과 학과가 지원 대학과 모집 인원이 매우 많기 때문에 기화 구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약대에 많은 분들이 몰렸는데 내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이걸 좀 복잡하게 좀 복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분석하고 과연 이게 2023학년도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2022학년도 수시나 정시에 대한 입시의 결과나 데이터가 나오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군에는 연세대 고려대 구간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가군에서 보시게 되어지면 하위 구간의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여기는 주로 어떤 구간이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가군에 있는 구간에서는 가군에 연세대 고려대가 있고 나군에 서울대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유입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이하의 학과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가군에 약대로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서울대학교 자연계의 비율이 증가하고 그럼 이 학생들이 대부분 뭐 할 가능성이냐면 서울대를 안정지원으로 택했을 가능성이 높죠. 안정지원으로 택했다는 얘기는 상위대학의 상향을 쳤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공과계열이나 서울대학교 일반 학과의 자연계 학생들이 원서를 썼다면 그 학생들은 아래에서 위로 쓰신 분들도 계시지만 위를 7위에서 쓰거나 의대에서 쓰거나 또는 뭐 한의대나 수의대의 상위권에서 서울대학교를 안정지원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 학생들이 상위대학이나 상위학과에서 합격을 해야
이동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동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이제 약대의 이동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군의 하위권에 비해서 가군의 하위권의 경쟁률이 낮아요. 보시면 지금 가군의 하위권의 경쟁률은 대부분 10대 1이 안 넘는 정도의 경쟁률이죠. 목포대 빼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정도 빼고 나면 여기가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충북대나 경북대는 의대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약대와 약대에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경쟁률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하위 구간은 어차피 몰리는 구간인데 이 몰리는 구간이 어떻다? 나군에 비해서 경쟁률이 떨어진다. 나군에 비해서 경쟁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나군의 서울대에서 들어오는 거고 얘네들은. 그리고 나군을 보시게 되어지면 나군의 하위 구간의 경쟁률이 높죠. 13.40, 11.63 정도 또는 11.30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었던 가군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바로 가군의 연세대 고려대 중하위권의 학과를 원서를 쓴 분들이 대부분 나군 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약대는 가군과 나군 중에서 나군의 점수가 낮아요. 나군의 점수가. 왜? 가군의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이 나군의 하위 구간으로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가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울대에서 들어오시는 경우죠. 이동 경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군이 약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가군의 약대는 나군에 비해서 조금 더 점수대가 높은 구간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군의 상위 학과는 지금 서울대학교는 3.95 정도의 경쟁률이고요. 이화여대는 6.16. 이화여대도 경쟁률이 매우 높은데 실제로 이렇게 경쟁률이 높을 수는 없죠. 여대다 보니까 여학생들만 원서를 쓰게 되어질 거고 이렇게 경쟁률이 많이 몰렸다라고 하는 건 허수시원이 많이 몰렸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숙명여대는 6.15, 그 다음에 동덕여대가 9.25. 동덕여대의 경쟁률이 몰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숙명여대나 이화여대에 비해서 동덕여대가 좀 낮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이 몰렸다고 볼 수 있고요. 한양대 이리카 8.50, 고려대 세종 10.67, 차이과대학이 10.48이고 충남대학교는 12.70, 부산대학교는 7.2이고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15.85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특히 이제 탐구를 하나 반영하거든요. 이렇게 탐구를 하나를 반영하게 되어지면 탐구를 2개 반영할 때보다 당연히 점수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경쟁률도 높고 실제 이제 입시 결과에서 보면 점수도 되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보다는 과탐을 하나 반영하는 학교들보다는 2개를 반영하는 학교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나군은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가군의 하위 구간은 서울대에서 들어오는 구간으로 본다면 나군의 하위 구간은 대부분 연세대 고려대에서 들어오는 구간. 물론 연고대 말고도 나군은 다시 말하면 가군의 뭐 성균관대나 한양대에서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군의 이 구간은 가군의 연세대 고려대에서 들어오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점수가 조금 더 높은 구간에서는 약대에서 약대로 이동하는 구간이긴 하겠죠. 자, 다군의 약대는 아주대학교, 삼용대학교, 제주대학교, 계명대, 순천대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대학이 있고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아주대의 경쟁률은 32.4, 그 다음에 삼육대학교는 43.29, 제주대학교는 44, 계명대학교 68, 순천대학교 44.75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아주대학교는 1단계 10배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삼육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대에서 12명을 최초 선발했다가 수시에서 2월 된 인원까지 14명을 선발하게 되어졌는데 경쟁률은 매우 높죠. 자, 그리고 삼육대학교는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 3개 과목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인문계, 자연계 모든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고 단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에게 5%의 가산점을 주고요. 사과직이지만 과탐을 선택한 학생에게 3% 과산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문과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는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는 상위 구간에서 인문계 학생들의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삼육대학교 약대를 원서를 써서 자연계 학생들을 능가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과는 정시로 가게 되어지면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올해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2023학년도 내년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수시 전형에서 합격을 하셔야 돼요. 수시는 그래도 문이과가 구분이 있고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 고려가 되어지는 전형이 문과 전형이고 그게 수시 전형이기 때문에 문과는 가급적이면 수시에서 합격을 보시는 게 좋고, 대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도 나름대로 유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정시에서 문과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의 기회가 좀 더 크다. 특히 의학계열에서의 경쟁력이 더 발생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약대는 올해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경쟁률이 매우 높았던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건 왜 약대 경쟁률이 매우 높을까? 라고 하면 약대의 그 점수 라인,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표준 점수가 403점에서 한 410점대 요 정도 구간이다 라고 하면 전년도에는 그 구간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선택 범위가 없었거든요. 의대를 갈 수도 없고 치대를 갈 수도 없고 또 수의대나 한의학과도 상위 구간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 범위가 연세대나 고려대나 아니면 서울대학교 정도, 그러면서 수의학과나 한의학과의 하위권 정도에 머무를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올해 거기에 딱 약대가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점수대가 400점을 간 넘은 학생들은 치열하게 어디에? 약대에 몰릴 수밖에 없었고, 또 391에서 380점대, 391에서 398 정도의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일반 대학에서의 선택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연세대, 고려대 상위학과의 지원이 어렵고 그 다음에 약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대로 어떻게 됐어? 상향 지원이 몰렸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340, 350, 360, 370 이런 학생들도 재수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올해는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또 6월이나 9월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본인이 수능 성적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를 결심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또 실제 재수로 잡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재수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향 의지가 상당히 많았던 한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상향이 집중되는 구간이 바로 약대였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그 지원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다 몰렸냐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허수 지원이 대량으로 몰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실제 합격할 가능성을 가지고 원서를 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이제 2023학년도 또는 2024학년도의 약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2022학년도 수시와 정시에서 나타났었던 현상 또는 입시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게 과연 2023학년도에 어떻게 결과로 이어질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